그래서 구조, PLC 구조를 설명할 때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고, 입력부에는 뭐 스위치류 또는 센서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출력부에는 램프 부적, 솔레노이드 밸브, 여기서 말하는 전자 밸브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얘기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얘기한다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해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PLC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형급 이상인 거죠. 그래서 끝에 베이스가 있고 그 베이스에 파워부터 시작해서 CPU, 기타 필요한 모듈들을 사서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PLC다. PLC를 사용하는 주 이유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다른 PC 기반 프로그램, PC 기반 장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훨씬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단점으로는 처리 속도라든지 메모리 용량 크기 이런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점점 더 보완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통신 라인이 너무 좋아져서 여기에서 취합한 데이터를 얘 자체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서버에다 저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계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계 쪽에는 노이즈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PLC에서 다 대응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장비를 만들 때 PLC로 만드는 거죠. 그런 장점 때문에. 그리고 메이저에서 만들다 보니까 뭐 추후에 이런 모듈이 고장 나더라도 갖다 바꿔 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장비, 이런 PLC가 아닌 어떤 PC 기반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만든 회사가 좀 작아가지고 갖다 썼는데, 갖다가 성능 좋은 것 같다, 빠르게 해서 좋은 것 같다 갖다 썼는데 2, 3년 뒤에 망해버렸어요. 똑같은 카드를 갖다 살려니까 없어요? 그럼 이제 말짱 꽝인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장비를 만들거나 할 때는 PLC를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설비단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길게는 4, 5년에서, 짧게는 4, 5년에서 길게는 15년, 20년도 써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막 방직 공장 이런 데는 옛날 도스로 지금 돌아가는 PLC도 있어요. 답이 없는 거죠. 일단 잘 돌아가니까 굳이 신규 설비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산 처리 속도, 지금 스텝당 0.12라고 되어 있는데, 0.12에서 2라고 되어 있는데 A 접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텝이. 그리고 최대 점수 C 타입, 요거 A 타입은 2048점, 그러니까 스위치나 램프를 2048개를 컨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성능이 위에 있는 거고,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도 크면 클수록 좋은 건데 128KB만 해도 적은 양은 아니다. 기본적인 건 다 다룰 수 있다. 최근 거는 메모리가 많이 늘어나서 20메가 이상도 나옵니다. 그리고 3단 맞죠? 우리 거는 GM4는 증설 단수, 여기서 말하는 증설 단수는 이 뒤에 있는 베이스를 최대 3단 이상까지, 3단까지 증설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C타입은 USB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 거는 아쉽게도 요거 지금 하나, RS232 포트 하나밖에 없죠. 요거 하나밖에 없죠. RS232. RS232하고 USB하고 통신 속도가 대략 10배 차이가 나요. 다운로드, 지금 프로그램이 간단하니까 그렇지, 프로그램 양이 길어지면 개발할 때 다운로드 속도도 느리면 짜증나거든요. 그런 그래서 USB가 좋죠, 아무래도. 그리고 RS232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옆에 가면 이제 이더넷으로 다운로드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9기종이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종으로 나오죠. 그래서 디자인만 봐도 얘보다는 훨씬 더 좀 뭐가 세련돼 보이죠? 그죠? 하여튼 요새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통신도 하고요. 광 케이블을 쓰는 이유는 노이즈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쓰비시 거예요. 옆에 우리 실에 있는 건데, 미쓰비시 Q 시리즈고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파워 있고 CPU 있고, 이제 이중화 CPU를 고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델이 안 보입니다만, 하여튼 그렇고 기타 나머지 모듈들을 쓸 수 있다. 요건 지멘스 겁니다. 지멘스 300계열 그 CPU인데 파워 서플라이, CPU, 입력 모듈, 출력 모듈, 통신 모듈, ADDA, 특수 카드 이런 식으로 생김새는, 구조는 비슷해요. 생김새들이 이렇게 약간씩 다른 거죠. 지멘스는 좀 특이하게 이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 스위치가 따로 존재합니다. 여기 하나 존재하죠.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사양인데 이 사양을 이제 장비 설계를 할 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사용할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 프로그램은 대충 어느 정도까지 짤 건지 이런 거 설계단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면은 자꾸 이제 기종이 상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거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GM4에서 연결할 수 있는 기종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CPU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GM4 같은 경우는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GM6가 싸다고 해서 얘를 샀어요. 그럼 여기는 측온 저항체라든지 아날로그 타이머 이런 것들을 별도 모듈을 없습니다. 이 매뉴얼 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카탈로그에 나오죠.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기종 선정할 때 내가 앞으로 어디까지 쓸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GM6까지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슬롯 형태로 되어 있는데, GM7은 이게 뭐야? 뭐 어떻게 없애지? GM7은 소형이에요. 소형, 우리 블럭형. 이런 소형으로 되어 있어, 이런 거. 이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걸로 돼요, GM7은. 근데 이건 GM7은 아닌데, GM7은 옆에 강의실에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여서 작은 기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딱 꼭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에 거로 꾸밀 수 있는 것보다 밑에 거로 꾸며서 돌릴 수 있으면 얘로 꾸며서 돌리는 게 훨씬 비용 면에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잘 선정해서 돌리는 게 좋죠. 우리 거는 GM4고요. 뭐 프로그램 언어 지원하는 거는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로 짜는 거는 LD 언어, 레더 다이어그램으로 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해주는 명령어 개수가 기본 펑션이 194개 밖에 안 돼요. 뭐 다른 거는 뭐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300개, 400개 지원합니다. 그리고 연산 속도가 빠르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CPU C타입이 원래는 더 빠르죠. 좋죠. 이게 더 나중에 나온 거라서 이게 좋습니다. 네, 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선에서는 이걸 쓰나 현재는 크게 의미는 없는 거죠.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도 훨씬 크고요, C타입이. 근데 우리 거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실수 연산이 안 됩니다. 0.1 더하기 0.1을 못 해요, 우리 거는. 옆에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옆에 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CPU 자체가 그 소수점 연산을 할 수 없는 CPU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용어 정도만. 여기 지금 태스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스캔 방식과는 다르게 여기 지금 여기 스캔이 지금 여러분들이 짜고 있는 거고, 태스크는 일정 조건이 됐을 때만 프로그램이 실행을 해요. 스캔 프로그램은 조건 없이 그냥 계속 실행을 하는 게 스캔 프로그램인 거고, 태스크 프로그램은 일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하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태스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돌릴 일이 없고, 저희 요 과정, 요 교과 마지막쯤에 태스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근데 그때도 외부 접점 태스크는 모듈을 별도로 꽂아야 돼요. 사다가 꽂아야지 동작을 하는 거라서 테스트를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주기 태스크, 이런 거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출력 모듈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거의 입력 모듈이 G4i D22A죠. 요거. 그래서 우리 거는 DC만 입력이 가능한 겁니다. AC 입력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스위치를 지금 DC 24V에 연결을 했잖아요. 그죠? 모델이 24V 모델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출력은 릴레이 출력 모듈이라서 얘는 AC, DC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트라이 출력은 AC에만 쓸 수가 있고요. 여기 트랜지스터 출력은 DC에서만 쓸 수 있어요. 교류, 직류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출력 혼합 모듈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개별로 씁니다. 근데 접점수가 상당히 적어서 입출력 혼합 모듈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입력 모듈, 출력 모듈 따로 씁니다. 베이스도 슬롯이 지금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슬롯이 6개짜리인데 4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고 뭐 12개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계한 사양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사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특수 기능을 하는 모듈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장비에는 거의 없고요. 맨 뒤에 있는 장비에 AD 변환 모듈이 달려 있어요. AD 변환 중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요게 하나 달려 있고 요거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2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라 요건가 보다. 요게 달려 있습니다. 요건가 요게 달려 있던 걸로 기억해요. 2개가 달려 있어서 요것도 요 교육 요 교과목 마지막 타임에 특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옆에 미쓰비시 넘어가면 거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입력 모듈 규격에서 응답 시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거기 10mm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10mm 이하면 그 LED 입력 모듈에 LED가 켜지는데 여기는 입력 모듈에 스위치를 눌러서 LED가 켜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mm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또 꺼지는 데까지도 10mm가 걸린다는 얘기여서 두 개 합하면 20mm죠. 온오프가 20mm잖아요. 그럼 1초에 50번밖에 안 되는 거죠. 20 곱하기 50 하면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50번 이상의 신호는 얘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스위치를 진짜 특수한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갤럭시 폴드 폴더 그거 이렇게 폴드 기계로 1초에 12번 접었다 폈다 막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랑 똑같이 만약에 1초에 1000개짜리의 신호를 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스위치를 눌렀다고 칩시다. 그렇다 칩시다. 그럼 이 입력 모듈이 그 신호를 다 캐치를 못한다고. 최대한만 하는 거야? 최대한 빠르게만?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했을 때 50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거보다 더 빠른 거는 얘가 스위치를 눌렀다 떴는지 눌러 있는 건지 안 눌렀는지 모를 수가 있다고요. 오류가 나요? 오류는 안 나지. 그냥 단지 쉽게 해서 스위치를 10개 눌렀으면 10번 누른지 알아야 정상이잖아. 근데 10번 누른지를 모를 수가 있다고요. 10번을 3번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6번으로 대여섯 번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것도 성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력 모듈 좋은 건 1ms까지도 있어요. 온오프 타임 1ms. 그럼 이제 1초에 500번에서 1000번도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 생산 현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신문지 인쇄돼서 막 쫙 나오는 거 있죠. 그게 1초에 몇백 장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얘로 캡처할 수 있겠냐 이거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걔는 고속 카운터 모듈을 별도로 합니다. 개수만 세는 역할을 하는 모듈이 따로 있어요. 1초에 1000개짜리, 1초에 20만 개짜리 이런 식으로 별도 있습니다. 그걸로 갖다 세는 거예요. 이 스위치 갖다 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입력 모듈은 주파수가 낮은, 그러니까 온오프 신호가 현저하게 낮은 신호의 입력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럼 고속 용도는 별도로 모듈을 달아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위쪽에 보시면 고속 카운터 모듈이 별도로 있어요. 고속 카운터 모듈. 그래서 요 모듈을 쳐서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은 이렇게 1초에 몇 개까지 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물론 그거는 센서도 센서도 그렇게 동작을 해줘야 돼요. 센서의 온오프 신호가 1초에 그렇게 빠르게 신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센서들은 그렇게 다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려고 나와 있는 거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께 D22A죠, 요거죠? 요거 맞습니까? G4i D22A잖아요. 컴 단자 하나에 8개의 접점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컴 단자 하나에 접점 8개가 달려 있다고요. 아니면은 컴 단자 하나에 32점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하고 소스하고 싱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뒤쪽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하고 AC 입력 모듈도 있습니다. AC 전원을 입력하는 모듈은 따로 있어서 얘는 빠르죠? 생각보다. 아니네. 응답 시간 15에서 25 비슷하네요. 별 차이 없네요.
자, 이제 출력 모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건 출력 모듈이 릴레이 출력 모듈이에요. 요거. 그래서 DC 12, 24 다 쓸 수 있고요. AC도 110, 220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력 모듈에서 중요한 거는 응답 시간도 중요한데요. 얘도 지금 보면은 온오프가 20mm니까 1초에 50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그램상에서 뭐 1000번, 1초에 1000번 온오프 했다. 그렇다도 릴레이가 따라오질 못한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뒤에 있는 트라이앵 모듈이나 위에 있는 TR 출력은 훨씬 빠르죠. 2mm죠. 거의 2mm니까 4mm니까 200번까지는 하는 거죠. 4, 5, 20. 250이면 4mm니까 250번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출력 모듈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접점 하나당 2A까지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접점에서 흘려줄 수 있는 전류가 2A인데 2A를 넘어가 버리면 접점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2A를 오버한다. 그럼 여기다 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접점에다가 릴레이를 달고, 릴레이를 외부에 별도로 달고, 그 릴레이에다가 그 릴레이 용량은 또 뭐 릴레이의 종류에 따라서 8A짜리도 있고 10A짜리도 있고 여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그거 사다가 거기다가 이제 큰 전류를 흘리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대 2A다.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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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 이렇게 다 다뤄도 되겠네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똑같은 컴단자. 이 컴단자로 흘려줄 수 있는 전류의 제한값이 또 있죠. 하나의 컴에 4A가 최대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여기 2A 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뒤에다 뭐 달면 타는 거예요. 이 컴단자가. 이해되셨나요? 네. 손 드는 거 질문 아니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